好，欢迎回来我们的领袖培训会。请就坐，谢谢。那么好了，好，刚才呢，我们邱大哥有上台分享哈。当然，今天的我们被选中为官方的这个代表讲师过后呢，他不只是讲这么简单。其实早在2月2号的时候，当天我就有宣布，那些被选中，就是今天你会看到和明天你会看到在台上的这些讲师，公司将会拿100万新币出来分哦。恭喜邱大哥！挺好花的，在台湾搞不好可以买车，小两的，让太太去买菜，我们再一次的恭喜邱大哥啊！第一位，很快我们来到第2个主题了，第2个主题才是真正的这个开始。要开始 Re-Way， 你必须要知道什么是 Re-Way， 所以下一个主题叫做深吸 Re-Way 公司我差点讲深吸 Re-Way 制度深吸 Re-Way 公司，很深层的分析 Re-Way 公司，那么我们来看，入围的有谁 ？Re-Way 系统课程主题：深吸 Re-Way 公司。入围的有 Team Elite Pegasus 李瑞环。Team Supreme Pegasus 2 Jenny Paul。Team Supreme Pegasus 5王慧。Team Supreme Pegasus 5 Nick On。那么，成为我们的官方代表讲师的，我们的获胜者，非常非常感恩这个人就是我们的 Team Supreme Pegasus 2 Jenny Park。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제가 리웨이 무대에 서네요. 와,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네요. 모든 심사를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가족들은 벌써 울고 있네요. 울지 마세요. 제가 더 눈물이 납니다. 저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같이 오신 우리 팀원들 코리아! 그리고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꾸 흥분이 되는데요.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어요. 제 세미나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제 강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오늘의 주제는 리웨이 기업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라는 주제를 맡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성공을 하는데 혼자는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팀이 있다면, 그 팀과 협력할 수 있다면 시너지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겠죠. 내지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올곧게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리웨이 팀과 협력할 수 있는지, 내지는 리웨이에서 우리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멘토가 있는지, 그 멘토의 방향대로 우리가 올곧게 빠른 속도로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슈바이처 박사가 25년 동안 200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옮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버전의 책을 회장님께서는 다 읽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성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데는 30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고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의 능력. 사고를 하지 않는 수준이 마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수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 수상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주어진 모든 세미나 과정 속에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사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웨이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웨이를 분석하는 데는 6P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P는요, 플랫폼, 회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P는요, 프로덕트, 제품을 얘기하죠. 세 번째 P는요, 플랜, 제도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 P는요, people, 인물을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P는요, 프로시저, 시스템을 얘기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포텐셜,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업인데요. 우리 리웨이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로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0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즉 밑바닥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기업은 저는 상당히 믿음이 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의 출발점은 어떤 투자자를 유치하는 그 컨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투자자를 유치를 하죠. 왜 그렇죠? 빠르게 출발하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그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빠르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가다가 보면 방향을 잃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의 방향은 어디에 있죠? 포커스는 말 그대로 회수에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리웨이는 제로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지만 회장님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자,
제로에서 출발한 것뿐만 아니라 회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출발을 했어요. 왜 그렇죠? 대부분 많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기업에 코드인할 때 많은 딜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딜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직을 몇 명을 세팅해 올 건데 그 조직을 데려왔을 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에서 뭐 어떤 차를 바꿔준다거나 내지는 계정수, 그러니까 코드수를 몇 개를 받는다거나 내지는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그룹 세미나를 어떻게 주관을 해주실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딜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장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본보기를 만들어 보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함으로 출발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죠. 자, 싱가포르에서 출발했던 15년 전의 원년 멤버들과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이 싱가포르의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년을 함께할 수 있는 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자, 사진을 좀 봐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회사의 로고죠. 이 로고 디자인 누가 한 줄 아세요? 바로 우리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회장님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여러분이 가슴에 차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팀 배지 역시 대부분 회장님이 디자인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간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프린트로 인쇄한 인쇄물입니다, 이게. 이 인쇄물을 액자에 걸어놓고 시작했던 게 우리 회사의 바로 첫 번째 간판이라는 거죠.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장 사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 사진 많이 뵀던 분이죠? 누구세요? 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님께서 뭔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보면은 앞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네, 4명이 앉아 있네요. 옆에 한 명만 더 앉아도 벽과 벽 사이에 꽉 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무실입니다. 뒷줄은 몇 줄이 있냐고요? 네, 2줄밖에 없습니다. 즉 8명 정도가 앉아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3층에 있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올라오다 보면은 앞으로 올라올 때는 똑바로 올라오지만 내려갈 때는 오히려 뒷걸음질로 내려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다고 해요. 그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은요. 네, 우리 회장님의 사무실 모습인데요. 이 사무실에 같이 쉐어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총 3분이 이 사무실에서 같이 환경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재무부서에서 사실은 계셨던 직원분이신데 이분이 지금은 사실은 우리 회사의 본부장님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계십니다. 이 3분 역시 회장님과 15년 동안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제로에서 출발을 한 게 맞는 것 같죠? 아까 보셨던 그 사무실이 싱가포르 달러로 8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세트 2세트 정도 내리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했던 게 우리 회장님의 첫 출발 모습입니다. 자,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규모를 키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많은 회사들이 회사는 규모를 키우는데 조직도 상응하는 규모로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회사는 조직은 성장하고 있는데 조직 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직이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죠? 조직과 기업이 매칭을 하는 성장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가 어디죠?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우리의 본사 모습인데요.
너무나 규모가 얼마만큼 확장이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까 8명이 앉아 있었던 그 자그마한 규모하고는 전혀 다른 규모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장은요. 네, 우리 싱가포르 2월 달에 오픈했던 싱가포르 본사의 모습이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모습은 대만의 본사 모습인데요. 이 본사에 재밌는 루머가 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은요, 우와, 새로운 호텔이 들어왔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5성급 이상의 뺨을 치는 럭셔리한 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누가 봐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회사의 모습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호텔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블랙 수트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죠.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자, 리웨이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리웨이 스타일이라면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진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던 그 장소에 앉을 수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이었죠? 네,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자체 세미나룸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크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서포터를 하는 조직, 이게 바로 리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좀 전에 보셨던 그 사무실, 회장님이 앉아 계셨던 사무실 3분밖에 못 앉는 정말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무실 규모에서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사무실을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찬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만찬을 할 때만 하더라도 호텔에서 약 100개 테이블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직이 점점 커지니까 회장님께서 뭘로 옮겼죠? 호텔에선 더 이상 규모가 안 되니 컨벤션장으로 옮겼습니다. 1000개의 테이블을 놓고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다 보니 회장님이 이걸로 됐다, 여기서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은 야외로 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야외에서 했던 이벤트 기억하십니까? 대만에서 치러졌던 15주년 이벤트 몇 명이 모였었죠? 무려 26,000명이 모여서 갈라 디너를 하는 이벤트를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1월 달에 진행을 했던 이벤트입니다. 이날 이벤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만 뉴스의 채널에 우리 이 이벤트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만 정부 설립 이래 야외에서 펼쳐진 가장 대규모의 이벤트가 이뤄졌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리웨이라는 회사가 이날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관광청에서까지 나서서 이 이벤트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이벤트가 한 번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이벤트의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9만 명이 모이는 이벤트를 우리는 치렀습니다. 9만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날 이벤트에서 치렀던 회장님의 비용 자체가 이 15주년 이벤트에서 1억 위안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비용이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이벤트일까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만 명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달 11월 달에 4만 명 이벤트를 치렀고요, 그 다음 달은 역시 각 나라에서 무지하게 많은 회원들을 모셔놓고 이벤트를 치렀다는 거죠. 오늘만 해도 이 행사장에 무려 10,000명의 전 세계 회원들이 이 이벤트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도시락도 나가는 거 아시죠? 좀 전에 휴식 시간에 간식도 나갔던 거 아시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볼륨이 커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공헌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15년 동안 매달 크고 작은 규모로 각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웨이의 이런 노력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규모를 키웠다면 출발점은 어떤 걸까요? 출발점. 자, 출발점은, 모든 기업의 출발점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리웨이는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대체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그런 포커스를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리웨이가 지금 하는 이런 이벤트,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땐, 자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은 이 조직은 정말 모순덩어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출발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리웨이의 출발점은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조직도 성장할 수 있는 동일선상에서의 시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이런 이벤트를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엔 회장님께서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설립을 하실 때, 내가 만약 어떤 회사의 리더라면 이런 예우를 받고 싶다 라는 마인드에서 이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3개국에서 본사가 오픈하는 이벤트를 다 참관을 했는데요, 그 이벤트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창업주이신 회장님께서 이 본사 오픈하는 이 오픈식 무대에 테이프 커팅식 자리에 정중앙에 계시지를 않고,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오히려 일반 회원들과 자리를 하는, 심지어 VIP들이 서 있는 자리에, 사이드 자리에 자리를 하시고, 그 커팅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회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앞줄에 계신 리더분들이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커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저는 봐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원 중심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이 마음을, 회장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15년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게 정말 옳은 판단이었다,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이벤트가 기억이 납니다. 리웨이의 출발점은 바로 이런 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일하는 스타일은 어떨까요? 리웨이의 일하는 스타일.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 관건 포인트가 다 다르겠죠. 제가 보는 관건 포인트는요, 단순히 이 업계에 와 있는 네트워커들만, 즉 회원들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업을 같이 해나갈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회사와 협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운 사람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10여 년 동안 종사하면서 어떤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열심히 매출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 회사와 협동을 한다거나 내지는 회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떤 결과치를 빠른 속도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웨이를 만나서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배우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났던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아주 작은 직급이었을 때, 아주 작은 직급이었어요. 사업한 지 2달, 석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에릭을 만났는데요, 에릭과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인적인 토크를 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사는 곳은 어디냐,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토크였죠.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에릭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그 A4지 한 장에 제 계보도, 즉 조직도가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작은 직급이고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인데 저한테 임직원분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지, 정말 이 회사가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했을 때 저를 만나기 위해서 8시간 내지는 20시간의 비행기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찾아왔던 아이들한 지사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지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고작 저랑 2시간 얘기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자기가 김치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간단한 대화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여쭤봤던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짧은 2시간 미팅을 하려고 이곳까지 날라오신 거냐. 사실은 전화통화도 가능하잖아요. 내지는 화상회의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2시간 후에 다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한 지사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우리는 대면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맺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만나러 우리는 와야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회사는 여태까지 저는 이 비즈니스, 이 업계에 10여 년 종사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리웨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포인트다. 이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 만났던 분은요, 더 감동적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죠. 코로나가 한참 시작이 진행이 됐을 때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7일 동안의 또 격리가 필요했죠. 즉 14일 동안의 격리를 통해서라도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케빈 대만 지사장님, 저는 이 지사장님이 와서 저한테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족들의 건강이 궁금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7일 격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흘렸던 그 감동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돼서 사실은 해외에 입국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지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력을 주기 위해서 PCR 검사만 1000회를 넘게 했다라고 하는 다토케니 우리 부회장님의 스피치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 뿐만인가요? 우리 회장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 회장님은 우리한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침을 주고자 20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죠. 혼자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날 회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무대에서 정신력을 가다듬기 위해서 생수를 손에 부어서 세수를 해가면서 강연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회장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앉아있기도 쉽지 않잖아요, 20시간? 그런데 서서 모든 강연을 혼자서 마무리하는 그 회장님의 모습. 아니, 회장님이시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오늘 이벤트는 어떤가요? 정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들이 잠자고 있을 때 새벽 시간에 이 이벤트장에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또 사회자로까지 활약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 회사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리웨이라는 팀의 임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원들의 이런 수고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여러분, 사업이 항상 잘 되기만 할까요? 항상 평탄하기만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장애물, 허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허들을 만났을 때 이 임직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대면하고 그 문제를 대면해서 직시하고 돌파하는 그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리웨이가 전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솔선수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선수범하는 조직의 모습을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재미난 사실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재미난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시작하신 분이 이 중에는 4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명밖에 몰랐던 이 조직을 무려 500명의 핵심 인재들을 양성한 조직이 바로 리웨이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12개국을 오픈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게 바로 리웨이라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 직원들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오픈할 수 있는지. 여러분, 글로벌 사업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화가 다르죠. 내지는 언어가 다릅니다. 내지는 법률이 다르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런 쉽지 않은 환경들을 서로 협력해서 이겨내가며 뭐를 만들었다고 하죠? 바로 전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전우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구사하는 게 바로 리웨이의 남다른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을 분석을 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분석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제품입니다. 1세대부터 6세대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 업그레이드는 시장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흡수력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품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가격을 얘기합니다. 높은 가격. 많은 분들이 높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9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내지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비싼 제품은 어떤 제품이 비싼 걸까요? 10,000원을 하더라도 뭐죠? 효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비싼 제품입니다. 우린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 있는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점을 잘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은 소모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제품들은 소비력이 있는 제품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죠?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제품으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예요? 화장품이나 내지는 건강식품 내지는 소비재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층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에 의한 제품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 힘을 빌린다고 했는데요. 힘을 빌린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K-드라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아니 드라마인가요? 보신 적 있나요? 네, 오징어 게임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K-팝은 아세요? K-팝. 네, 한국에 있는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약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건 또 K-푸드, 음식. 한국의 음식들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K-팝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K-팝에 좋아하는 가수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 그룹에서는 가장 유명한 팀이 누구죠? 바로 BTS입니다. 맞나요? BTS.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여성 그룹에서는 누가 제일 유명하죠? 네, 많은 분들이 유명하지만 블랙핑크라는 팀 알고 계신가요? 자, 그 블랙핑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제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니를 알고 계신가요? 네, 화는 내지 마시고요. 비주얼은 굉장히 다른 제니입니다. 네, 그 제니가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일 건데요. 샤넬이란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샤넬이란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샤넬이란 브랜드가 제니가 가진 이 세계적인 이슈 메이커의 어떤 힘을 빌린 거죠.
저도 이 자리에서 오늘 제니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힘을. 자, 회장님께서는 이 제품을 만드실 때 어떤 귀한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태반 제품이 사실은 많잖아요. 말태반도 있고요, 돈태반도 있고요, 내지는 양태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고 고귀한 힘은 갖지 못했죠. 회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고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태반 제품이 뭐가 있을까? 바로 사슴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영물로도 불리죠.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슴만 보면 리웨이가 생각나요. 리웨이를 보면 사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정도의 고귀한 힘을 빌릴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제품의 조건으로 아주 부합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독특함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말 그대로 독보적인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독보적이다.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의 조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면 효과가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자,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과시하거나 과장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우리가 맛봤던 제품의 효과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18년도 연말쯤에 한국에 처음 저희 팀에 이 제품이 소개됐을 때 이 제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이 제품을 복용하고 얘기했던 제품의 닉네임은 천연 비아그라다 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남성분들의 어떤 특정한 효능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제품의 이름은 미라클, 즉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 가정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체험담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단톡방에 어떤 글들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의 별명 자체가 미라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무서운 제품의 효능 효과를 봤던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 팀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딱 한 분의 사연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죽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을 1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험을 해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갑자기 회수하는 재미에 빠져서 요즘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19년도에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특별히 과시하지 않았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효능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언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도인데요.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보너스. 추천 보너스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후원 보너스입니다. 후원 보너스는 나를 기준으로 양쪽 팀이 볼륨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두 팀만 계속 진행돼 간다라고 한다면 무한대까지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매칭 보너스. 내가 추천한 누군가도 양쪽 팀 볼륨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후원 보너스를 받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한테 뭐가요? 매칭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 산하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보너스가 우리 회사의 가장 메인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5가지 관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플랜, 즉 제도는요, 경쟁과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시장은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죠.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즉 우리 회사에 100이 들어온다면 이 보너스를 얼마만큼 부풀려서 내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보너스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매일 보너스를 지급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플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자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은 보너스 지급이 언제쯤 되죠?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요, 심지어 오늘 내가 가입을 했음에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보너스가 언제 지급이 되죠? 바로 그 다음 날 즉각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 보너스입니다. 절대 지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바로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뛸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재구매가 없는 보너스를 자랑을 합니다. 강제적인 재구매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를 합니까? 내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매달 수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뭔가의 매출을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강제적인 재구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웨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죠? 강제적인 재구매가 없습니다. 내가 재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보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는 있어도 강제적인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독특한 건 이 마케팅 플랜의 포인트가, 포커스가 회사보다 회원들한테 더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가져가는 프로테이지보다 회원들이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받아간다는 거죠. 무려 7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우리한테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영구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3월 달에 너무나 영광되게도 탑리더, 리웨이 인터내셔널 전체 탑리더 회의에 초대가 돼서 이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그 이벤트에서 회장님이 하셨던 스피치 속에서 이 회사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확신을 갖고 온 사업자인데요. 그 스피치 내용이 뭐였냐면요,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부자로 남기를 원했다라면 나는 이 사업을 3년에서 4년 만에 그만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자로 남는 것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보다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 업계에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새로운 획을 긋는 리더로 남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스피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부자로 남는 것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한 획을 긋는 리더로 남고자 원한다. 그러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해야 되고 기여해야 된다. 단순히 돈을 버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는 오히려 공포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스피치가 기억이 납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사실은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그런데 회장님은 멈출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회장님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앞줄에 앉아 계신 전 세계 탑 리더분들이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걸 저는 그날 이벤트에서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력을 주고자 이런 이벤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고 내지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이 우리 회사의 조직이라는 게 너무나 감동스러웠고요. 여러분들이 이 앞줄에 있는 리더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던 리웨이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제도까지 다 같이 봤는데요. 마지막 시장의 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들을 표시를 하는데요. 동아시아도 있고 중아시아, 남아시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있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진출은 안 했지만 미주 그리고 남아메리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시장 중국 시장까지 있죠. 우리는 색칠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지역에 거의 대다수의 회원들이 있고요. 아직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있죠. 보면은 아직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지역이 무려 반이나 됩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색칠이 되어 있지 않는 매출 자체가요,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는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대다수가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에서의 이 업계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장님께서 최근 이 업계의 동향을 10년 동안을 분석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이 업계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들은 더 이상 성장 곡선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유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자, 유지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성숙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성숙기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원들한테 어떤 투자, 지원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250개국을 진출하고자 합니다. 아직 12개국밖에 진출하지 않은 이제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더 열정을 품어야 되는 바로 기회의 시장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꿈꿨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 성공한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제가 리웨이 무대에 섰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회사의 임직원분의 꿈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바로 다토케니 부회장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다토케니 부회장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리웨이 인터내셔널 전체 회원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을 이루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다토케니 부회장님 한 분의 꿈이 우리 리웨이 전체 회원의 꿈이라는 거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전 세계를 투어하고 있는 조직인지, 그게 우리가 속한 리웨이라는 회사라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가슴이 설렙니다.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처해진 지금 환경에서 보다 나은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걸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리웨이다라는 걸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10주년 때 제가 리웨이에 처음 몸을 담았고요. 그리고 15주년 이벤트를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5주년 뒤 20주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푼 가슴을 안고 이 무대를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23년이 전 세계가 경제가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리웨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꿈을 더 꾸는 사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낚시꾼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 모든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낚시꾼이 아주 조용한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예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한 마리를 낚고, 두 마리를 낚고, 세 마리를 낚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저씨!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선 다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아저씨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죠? 찾아보니까 내가 방금 낚았던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와, 대박! 정말 대박 아닌가요? 정말 진짜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내가 꿈꿨던 기회, 말하는 물고기가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죠. 야,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어디다 판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하는 말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3가지 소원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 아닌가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이 낚시꾼이 생각을 합니다. 3가지로는 안 된다. 적어도 10가지는 들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죠. 10가지를 들어달라 하니까 물고기가 안 돼요. 3가지예요. 아니야, 그러면 9가지. 아니, 3가지밖에 안 된다니까요. 8가지, 7가지. 계속해서 딜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의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는데 5가지, 4가지 하다 보니 갑자기 물고기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고기가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물고기랑 협상을 하다가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 만에 찾아온 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만나고서도 아직도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주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기회를 만났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확실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이 23년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을 모두 이루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5년 동안 협력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한다면 20년에 맞이하는 리웨이는 정말 다른, 이거보다 더 큰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강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동력을 삼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 모든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好，我们再一次给Jenny一个掌声哦。好，请就坐。可能有些人会奇怪，刚刚我给他的那一个盒子是什么？那这个盒子呢，就是 Riway 的 S 卡。Supreme Card。那么什么是 S 卡呢？应该是在几年前我们推出的哈。那么 S 卡呢，只有100张。为什么100张？我时常讲说，我们一个人能力是有限的。你再厉害，一个人的能力是有限，好，所以我们没有办法使全世界的人成功，没有一个人可以做到的。好，那么一个人的能力呢，最多可能只是说，我们可以确保的10个、20个、30个人，他一定有一个数字，去确保那些人成功。尤其我们在做直销的时候，这个行业哈，在带组织这个行业，很多时候呢，你本身要成功，你必须要确保你的下线成功。所以有时候不是他有没有的选择，我要他成功，他就必须要成功。所以你要在直销成功，你必须要有这样的观念和态度。那么，当然，一个人的成功，严格上来讲，都是自己本身的责任，同意吗？不过今天的 S 卡
今天在 V-Way 拿到 S 卡的人，他的成功也是我的责任。那么我再重复多一次，那么我一个人的能力，我们整个公司的能力都是有一定的限度的，所以我们不能够无止境的给1000张、10000张，这是不可能的，这是不实际的。不过确保100个人可以真正的成功，我们觉得我还是可以做得到的。所以你不要以为他是免死金牌。其实拿到 S 卡的，我们对他们的标准，我们对他们的要求其实是更加的严格，因为成功本来就是难的，成功本来就是很多困难很多挑战要来考验你的，成功这条路。无论如何，Jenny 目前是我们最飞马2就拿到 S 卡的唯一的一个人我们给 Jenny 一个掌声。他的故事呢，真的有机会的话，你们需要去了解那么在韩国要做 V-Way 真的不容易，真的不容易。当我们发现韩国的情况的时候，已经晚了一步了。当时呢，他就遇到了很多这样的困难，韩国媒体，甚至韩国的政府，眼睛就一直看着 V-Way， 看着 Bertil， 看着林文峰，所以当时就出现了很多负面的情况。这个接下来的一些课程里面也会谈到怎么处理这件事情不过当时韩国就发生这样的事情了那么他的组织遭受到很大的破坏性。老实说，我认识这么多的人在过去25年来，我做这个行业这么多年，基本上如果遇到这样的问题，应该都阵亡了。那么这位女士不但不阵亡，还再重新东山再起无数次，真的是。从他刚才的分享，你就可以感觉到说，他真的是抱有一个很感恩的心。我们一个同事去到韩国找他聊天，他就很感动，他觉得这个公司很好，他就可以看到很好的那一面。所以今天他的成功绝对不是偶然的，绝对不是偶然的。在韩国可以算是孤立无助的，他一个人把这整个组织的责任扛起来，这种人确实必须要确保他成功。我们再给Jenny一个掌声。当然还有他的团队领导人，当然。那么刚才他也分析了我们 V-Way 公司，我相信你们应该有更深的一层对 V-Way 的了解。其实站在我的角度，我们想把公司做好，好到什么程度？当然我时常讲的，好到我想加入的程度，就是我想加入做直销的程度，而确实我是会想加入做直销。那么基本上是让直销商，让跟我们配合的人没有后顾之忧，冲就对了。就是能够把自己本身的后辈交代给他的公司，我们要成为这样的自己本身自动的公司。不要吵得要死，要求的要死才可以得到某一些东西的。我们要自己本身自动，人家还没有按，我们就会自动。产品要会讲话，要能够竞争，要能够进步，制度的分配要公平，要合理，
也要能够竞争。做法有步骤。那么人里面的人一定要美和帅。我们都完全做到了。当然还有一个系统，系统就是说，我们的今天这个会议就是系统的一部分。我们可以为这个会议付出的代价，你无法想象的，你无法想象。单单这样做2天，300多万。单单做2天，当然你们吃的午餐啊，等一下吃的午餐，等一下吃的2个茶点，刚刚吃过1个，下午还有1个，可能搞不好没有吃，还有明天这样的，好，1个人马币300多块，一个人头哦。拿一个计算机出来算一下，所以那天我跟几个领导人讲说，搞不好下一次我们就不要吃这边的啦，我1人分100块，我们去外面吃咯，更好吃的，对不对啊？还有肯德基吃，搞不好，还有钱拿，那么容不容易叫人？又容易叫人，对不对啊？说麻烦了，去外面很晚才回来，叫我们要3个小时了，可不可以？要么晚一点玩可不可以？也可以的，也可以的哈，只要组织是我们掌控的就可以。如果这边全部都是外人、陌生人，好，我们要去讨好奉承的那一些的，我们就没有办法这样控制。不过这里是 Riway， 对不对啊？我们必须要把钱花在刀口上嘛，是不是啊？那是下一次了，可能。不过这一次还是要吃这边的。刚才吃 hot dog 是吗？哎呀，哇，那个 hot dog 很贵。OK， 那么不是只有培训会啊，高峰会议、表扬大会，这些都是都是很恐怖的，那些金额都是非常恐怖的。一个高峰会，你说没有几个人呐，都是头等舱，都是6星级酒店，对不对啊？那些加起来的数目都是不得了的，我从来没有看过一家公司会这样做。包括这个6月份，我们也有一场表扬大会。在还没继续讲这个表扬大会的重要性之前，我们来看6月份6月24号我们的表扬大会的视频，去看。所有美好如期而至，所有荣誉汇聚成立。Riway国际领袖表扬大会重返高雄巨蛋，我们热血奔赴，只为成就今夜辉煌。我们化零为整，引领团队航向高峰。荣誉领队义无反顾，乘势而上，借荣耀之环之力，成为彼此的光。2023年6月24日，第2季领袖表扬大会，高雄之约，荣誉启航。好，这一场表扬大会呢是全球国际的表扬大会，好，所以它只是表扬，它只是表扬什么？金属兵，飞马有表扬吗？是啊，现在没有人可以回答我，不要紧，过后我再确定才来跟你们讲哈，不要在这边讲错哈。当然，关键在这里了。好，除了表扬大会以外，那一天我在高峰会议就有提到，也有可能你们领导人也有通知你们，也有提到这件事情，就是当天我会拿一个纸袋上去，
都有听说吗？人家说拿纸袋上去干嘛？在过去那么多年的表扬大会，当我拿纸袋上去的时候，就是说我们的产品又要进步了。就是说，不是多一个产品，就是产品的进阶，一直都是这样啊。就是我会拿一个纸袋，拿新产品出来，所以那一天很多人都在猜啦，很多人都在猜，说哇会是什么呢？好，其实你们猜对了，就是 Birthday 第7代。其实我这样讲的话，我相信我们很多高层全部会，怎么老板你在这个时候会讲这个东西？当然我是绝对不会给你们看，也不会跟你们讲里面到底是什么。不过我要跟你们讲的是这样，我必须要先跟你们讲Birthday 第6代已经5年多，5年了，我们很少这样用这么长的时间来进步一个东西的，很少。我也觉得花太长的时间了。其实这个第7代原本就应该在2020年就出的，2020年。好，所以2020年遇到什么事情？遇到疫情。疫情可能够出吗？不能够出。出的话，它的决策肯定是不对的。因为这种是天灾，我们没办法。所以在过去3年在疫情的期间，当时的第7代跟今天的第7代已经不一样了。我们又一直在进步，所以严格上来讲，它可以算是 Birthday 第9代了。因为原本的第7代不是这个样子的，差很远，10万8千里。所以你可以想象吗？你知道第5代和第6代的差距吗？很大嘛，是不是啊？所以第6代到第9代的差距，你觉得？当然，我们无法把它放在第9代，不可以，因为它确实是6过后是7。我们不可以乱跳的嘛，像 Apple 这样乱跳，我们不可以的，我们没有玩臭了6就7，7了过后要再进步很难了，不过还是会想尽方法。那一粒 capsule 真的最后应该给我放在好像大包这样大粒了，要这样吃真的硬来。我们希望做什么？我们希望说第一，它能够一次过就解决，一个可以解决，你不要买12个来解决，是不是啊？我们一直都希望这样，所以在这边我也要顺便让你们回忆一下，为什么我们2个月前，2个月前，我们调整价格，就是为了迎接这个来。调整价格并不是什么为了什么。因为所有的一切的成本都是提高很多，所有的一切的成本，所以3月开始，我们热身一下，一直到6月来迎接这个东西，不是说哇，为了赚钱怕死，然后赶快这个你不用担心我们过去15年来，这不是我们的作风，那么现在有一个这样的问题了，我需要跟大家探讨一下。商量一下，有些人是很迫不及待的现在有一个这样的情况，就是说，如果我讲如果而已如果，因为它是6月底嘛，你看，我现在讲这个先就是我们通常 Reway， 如果你没有过去的一些进阶的时候，你没有参与的话。我要给你知道说，每一次 Reway 推出新的东西的时候，它都会缺货一段很长的时间，都知道吗？
不是我们故意想要哇，那个叫什么？啊，饥饿行销，我们不需要烂到做到饥饿行销了。好，真的没货了，那时候真的是很难调整的一个情况。哦，所以有可能3个月、半年，甚至去到半年了，我们曾经去过是没有货的情况。不，你相信我，过去15年，我们每一次经历这样的事情的时候呢，它业绩还是一直在上的，就算没货，哦，所以基本上很多时候，就像玛丽 game 这样不用货了。不过不是的，不是的哈，就是我们的功力很高啊，在市场上我们没有产品，不过那个人顾客也会想要 pre order 的那一种，因为为什么？因为市场功力高，这等一下也可以等一下也有教的这个哈，所以你们要注意听。OK， 现在这样的情况，所以通常他来的话，他只有他来第一批，然后来第2批，来第3批这样的，对不对？可能第1批和第2批的间额可能就需要一段时间。哦，我先跟你们讲这样的情况哈。现在我要跟你们商量一下哈。就是我也希望你们有业绩，能够有收入，对不对啊？我真的很希望的哈。我说，万一如果5月份，如果你从现在开始，如果你进的 sales 就可以拿第7代的话，没，我说如果啦，就说你可以拿到第1批的，你们觉得 OK 吗？哎呀，没有，你们一定会觉得 OK 的，废话嘛，这个对吧？废话，当然他还没来，好，就是等到6月24过后推出过后才会出来吗？啊，那个时候出来的时候就会给这个时候就是先拿，这个时候进单的先拿。等一下，我的问题还没出来。哦，这个是一个，如果是这样，好，现在问题来了，那么昨天买的怎么办？啊，不如1月买的都照算哦，好，不可以嘛，对不对啊？就是说明天买的，哎，昨天买的怎么办？那么昨天的 OK 了，也可以了，像前天买的怎么办？你看它没完没了。如果我换去1号的话，你看我要给你们知道说，这个是我们遇到的一个瓶颈，遇到一个问题，我们可以商量的哈。如果我1号到1号的话，那么1号到昨天那些已经拿货吃了2盒了怎么办？是不是？是不是遇到问题？所以如果说我今天出这样的情况，是大家要的吗？是不是大家要的？就是说今天开始的。submit的，你可以选择，你要现在要的话，你就拿第6代；你可以等的话，你拿第1批的第7代。如果这个是你要的，那么可不可以理解一下？它不能算昨天的，它只能算今天的，可不可以？可以吗？啊，你讲可以吗？那些买的问了哦。不过我们要知道它的真正的出发点是什么。我要给你们知道真正的出发点是什么，因为我会担心说，6月24号我一出，第1批很快也是没有了，那个中间的间额很大，就是等待的间额很大的话，万一啦，我们讲万一哈，那么手上有货的人就会赢啊，是吧？有货和没货，好像有货的组织和没货的组织，那个10万8千里，是不是啊？那么这个时候还是有很多时间可以做调整的时候，我希望说可以趁这个机会，你们积极一点去，至少当时如果发生什么事情的话，你手上是有货的，和手上没货，这是完全2回事啊。所以希望你们可以赢在起跑点。我想问的就是说，如果从今天开始，可不可以？那些买的从今天开始可不可以？
他没讲话，我们帮他回答是吧？好，所以我要你们理解，所以从今天开始，你可以选择直接拿货打第6代，或者等第1批的第7代你先拿照牌 ，OK 吗？